네, 어제 오후 이루어진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단독 회동. 김무성 대표가 여당의 수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1대1 독대였는데요. 이번 회동이 당청이 합심하는 계기가 될지 혹은 멀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독대 의미와 함께 야당 수사까지 불가피해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회동은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시간을 좀 미루면서 순방 일정을 좀 미루면서 김무성 대표를 직접 불렀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그 SOS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까? 뭐 적절하죠. 뭐 네. 대통령은 SOS를 칠 수도 있고, 근데 네. 이 SOS가 그 평소에 자주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독대 형식이죠. 자주가 아니라 너무 처음이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 예.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정말 국정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둘이서 같이 하면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어제 예. 많은 관심이, 제가 연합뉴스 TV를 보니까 어제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하고 계시던데 예. 예. 독대 의미를 많이 뒀는데, 저는 대통령이 아주 어제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적절한 시점에 잘 그 독대를 했다. 예. 그 먼 순방을 앞두고 있고 또 팽목항 오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총리 연루돼 있고 뭐 예. 비서실장, 대선 때 그 핵심 측근들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 겁니다. 뭐 크게 두 가지죠. 예. 이완구 총리의 거취는 갔다 온 후에 결정하겠다. 네. 이 얘기도 상당히 그 우리가 의미 있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예. 총리를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뭐 내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겠지만 예. 일국의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언론의 그 추가 폭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순방 갔다 오는 게 결정을 하겠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갔다 온 뒤에 경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그제 기류를 보면은 뭐 추가 폭로도 좀 잦아들고 예. 또 비타오백에 들은 그 3천만 원, 그걸 예. 또 본 사람이 안 나타나는 마당에서 조금 총리실 쪽에서는 자신감을 찾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소환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거치 결정은 우리가 반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 하겠다. 네. 이거 참 대통령이 하기 힘든 말인데. 그것도 처음이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그래서 당에서도 뭐 하자 말자 이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먼저 특검을 할 수 있다 해서 비리에 관련해서는 뭐 측근이건 총리건 뭐 봐주지 않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예. 대통령이 그 복잡한 머릿 속에서도 잘 그 적절한 시점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 그 리스트가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고위 당정청 회의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고, 이게 앞으로 뭐 당청이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자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정례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정례화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네. 그것도 좀 저는 우습고요. 그때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전화도 좋고 만나서도 좋고 자주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이제 아쉬웠는데,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예. 당청청 더 가까워질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여당하고 현재 그 청와대하고 갈등 관계가 항상 그 집권 중반기에 불거져 가지고 예. 차별화되고 뭐 나중에 탈당시키고 유일하게 탈당하는 사람이 MB 대통령입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정부하고 여당이 그렇게 그 계속 차별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제 일을 계기로 해서 예. 이 어려운 국면을 그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헤쳐나가는 게 뭐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그 굉장히 뚝심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그 언행이 매우 신중합니다. 본인은 뭐 매우 속이 탈 거 아닙니까? 지금 4.29 재보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네네. 그 큰 게 터져가지고 잘하면 선거에서 뭐 저 0대4 결과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심경과 그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예. 조심스럽게 언행을 하고 있다. 저는 뚝심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또 어제 그 어떤 결단이 잘 그 어우러진 그 어제 그 회동이었다.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 그 직접 브리핑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그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혹은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표정이나 여러 부분 네. 해석이 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조심스럽게 언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브리핑 장면은? 예, 조심스러운 측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사안이 중대하니까 대통령하고 나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협의를 했다는 것도 있고 예. 조금 우리가 그 정치적인 속셈으로 본다면 예. 김무성 대표 지금 대권 주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을 그 젖히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대통령 임기 말까지 대통령을 잘 보호하면서 또 대통령의 힘을 얻으면서 예. 이렇게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매우 뭐 그 소홀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뭐 중국 갔다 올 때 네.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낮은 자세로 예. 굉장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그 이인자 할 때 그렇게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본인의 속셈을 감추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런 뭐 정치적인 속셈보다는 워낙 이 나라에 그 큰 일이 벌어져서 조심스럽게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요, 알맹이 없다. 이거 정치쇼에 불과하다.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어제는 뭐 일견 그랬습니다. 네. 갑자기 그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불러가지고 회동하는데 경질 나오는 거 아닌가. 총리 경질 문제. 그렇죠. 예. 이완구 총리 경질하는 게 아닌가 하고 기대를 갖고 봤는데 예. 처음에는 잠깐 저도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그 이완구 총리가 문제가 되는데 뭐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 특검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총리란 자리를 그렇게 바로 뭐 해임하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고 네. 또 입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일방적인 주장, 메모 때문에 본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해임하기가 대통령도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당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 논평을 내놨는데 예. 저는 야당의 그 공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네. 다만 김영록 그 대변인의 논평 중에 예.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논평이 하나 있어요. 도피성 해외 출국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피성 출국은 아니죠. 그 수개월 전부터 그 남미 국가들하고 외교관계 조정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나온 약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그 강하게 비난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점에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도 야당 잘한다고 할 텐데 이런 예, 예. 데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순방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보죠.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보면 대통령 말씀은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9박 12일간 뭐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보라는 시간을 대통령께서 준 걸까요? 저는 대통령은 어제 그 가치 중립적으로 네. 내가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 객관적인 그런 멘트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완구 총리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만두지도 않을 거고 대통령이 나중에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는데 예. 나는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예. 이런 그 총리로서는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대통령이 경질 뭐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뭐 제가 뭐 사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불가피한 그런 그 본인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9박 12일간의 기간 동안 더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순방 기간 동안 혹시나 여당이 흔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당 일각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뭐 친이계 중심으로 네. 이재호,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당장 직무정지 시키든가 예. 본인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예. 어제 그제만 해도 이완구 총리가 거의 낙마 위기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날짜까지 나오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어제 오전에 이완구 총리의 운전사 기사의 증언 나온 뒤로는 별다른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박스 500에 들은 그 돈을 받다는 사람도 안 나오고 네. 경향신문에 추가 폭로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곤혹스럽습니다. 본인이 이제 검찰 그 소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리가 일국의 총리가 헌성사상 처음으로 검찰 앞에 서게 되는데 네. 지금 검찰 장소 그 수사받는 장소를 놓고도 벌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장면을 보는 것도 우리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이완구 총리가 이런 거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또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 신경 쓰지 말고 노무현 그 대통령의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그 형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그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는 네.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요.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네. 잘못이 없다면은 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총리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요. 네. 우리 네. 국민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한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성전 회장에게 로비를 받은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의 명단이 담긴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네. 만약에 정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수사가 야당으로까지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벌써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조선일보가 쓴 그 뭐 특종일 수 있는데 네. 예. 처음으로 이제 야당 인사가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서류가 발견됐다. 예. 이 소스가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남기업에서 재무 담당을 했던 임원한테 받은 어떤 그 장부라고 돼 있는데 네. 예. 이 안에 뭐 수십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도 있는데 야당 의원의 뭐 C의원, K의원 구체적인 그 이니셜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의 특종이 조금 불안전한 게 예. 만일에 이 자료를 입수를 했다면 정확하게 야당 이름도 해야 되는 거죠. 야당 의원 이름도 C 의원이 아니고 뭐 정 누군지 조 누군지 또 K 의원은 김 누군지.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의 메모로 거론된 사람들은 구체적인 물증 없이도 지금 거론이 된 상태에서 네. 그 이름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그 조선일보가 좀 더 그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그 정부 쪽에서 그 여러 번 얘기했던 예. 이완구 총리나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다. 과거 비리까지 다 그 파헤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이다. 네. 이런 걸 생각하면 검찰이 매우 이런 흐름을 타는 야당 쪽에서 보면은 물타기 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야당하고 같이 간다? 네. 이거는 약간의 물타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곳을 다 그 엄정하게 수사하는 건 좋은데 예.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선순위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번에 그 메모에 거론되고 녹취록에 나온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네. 날짜하고 액수가 그 구체적으로 지명된 사람들 예. 그렇다면 뭐 홍준표 지사가 1순위가 되겠고 이완구 총리가 같은데 예. 그런 우선순위를 다 젖히고 야당 인사들 이름 나왔으니까 이게 더 소환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이 이걸 뭐 조선일보에 흘렸는지 조선일보가 특정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물타기 아니냐 네.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메모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흔히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비망록, 그 이른바 다이어리라고 하는 게 나오더니 네. 이번엔 그 로비 장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더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나옵니까? 예, 우선 그 다이어리 나왔고 예. 네. 장부가 나왔는데 이 장부는 노무현 정부 때 경남기업의 회계 담당 임원한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 그 성 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민정당 시절부터 정치권을 들락거리면서 그 여권의 각종 그 로비성 그런 행동을 많이 한 분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어서 네. 별명이 뭐 정치권의 지하철 뭐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장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본인이 작성한 깨알같이 작성한 장부들은 저는 가족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가족이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조심스럽게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서류들도 있지만 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또 측근들이 갖고 있다든가 검찰 수사로 여러 뭐 장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과연 그 입증하느냐 누가 받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어서 한명숙 총리 때 우리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정황적으로는 받은 걸로 많은 그 국민들이 의심을 가능하게 했는데 결론은 그 돈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또 재판에서 많이 쟁점이 되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네.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앞서 교수님 출연하시기 전에 한국 현대사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정경유착의 역사에 예. 관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그 서관종 리스트 보시면서 1997년에 있었던 정태수 리스트 그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닮은 꼴인가요? 우선 본인들이 그 자수성가해서 아주 어렵게 그 기업을 일궈가지고 예. 성공한 분들인데
또 이분들이 기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각종 로비를 하고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기도 한 분인데 그렇습니다. 1997년 정태수 사건도 컸죠. 당시에 그 한보철강은 경남기업보다 더 그 상징적인 지역의 기업이었고요. 그 우리나라 그 인프라 기업으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한보철강. 예.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현대제철이 됐나요? 97년에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큰 당군 내의 큰 역사적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게 IMF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그래서 정태수 사건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갖고 온 첫 그 단서이기도 하고 예. 이런 점에서는 지금하고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요. 네. 한보철강은 갑자기 무너졌어요. 갑자기 무너졌는데 경남기업은 성완종 회장이 인수한 이후로 계속 부실에 부실을 거듭하면서 두 차례의 워크아웃이 있었고 예. 채권단 은행에서도 계속 그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태수 그 사건 때와는 뭐 파장이 크진 않을 걸로는 보이지만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꼴이고 예. 우리 사회가 20년이 지난 이 마당에서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네. 기업과 정치의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그 사례들이죠. 파장이 커져가지고 그때 소통용이라 불렀던 아들 현철 씨가 구속이 됐었는데 뭐 그때보다 지금의 이 사건이 덜 이제 파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게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고 네. 만약에 이번 파문이 최악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최악의 경우라면은 이제 그 뭐 현직 실장이나 예. 이완구 총리에 건너간 돈이 입증이 된다면은 저는 김현철 그 한테 흘러간 돈보다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현직 총리, 현직 비서실장, 그다음에 대선을 그 창출한 예. 공신들 측근들이 돈을 받은 게 많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럼 저는 뭐 정태수 사건과는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오리라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증명이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 검찰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성전 회장의 주장이라는 게 그 이완구 총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의식해서 나를 이렇게 희생자로 삼는다라는 게 주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반기문 총장은 성완종의 주장은 당혹스럽다.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어쨌든 좀 선을 그었단 말이죠. 네. 지금 국내 정치를 어느 정도 의식해서 반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선 네. 이완구 총리도 황당하다는 말을 했고 예. 반기문 총장도 오늘 그런 그 표현을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언론인 시절에 반기문 총장하고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예. 그때 만나본 반기문 총장은 매우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고 누구한테나 잘해줍니다. 예. 처음 만난 사람이라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걸 보고 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오. 이제 그 인품이 훌륭하고 예. 아주 그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인데 같은 충청권이고 그다음에 충청에서의 유력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충청 포럼을 하면서 서로 친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성완종 회장이 일방적으로 이제 짝사랑을 한 거죠. 짝사랑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짝사랑만 하면 되는데 네. 내가 이 사람을 짝사랑한다. 그 지나쳐가지고 킹메이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 그 외부에 얘기를 했고 건너간 고문의 어떤 그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측근이라고 하면은 성완종 회장을 그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킹메이커라는 그 말을 그 성완종 회장이 썼다면 남들이 생각하기에 킹메이커를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수님 근데요. 왜 뭐 때문에 자신이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기여 정치인도 후원도 하다 보니까 뭐 정권 창출에 이렇게 기여도 하고 했는데 가장 충청권에서 가깝고 내가 오랫동안 교분이 있던 반기문 총장을 다음 대선 때 예. 민다면 나는 확실하게 기업이나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지 않겠나. 아. 그런 의미에서 반기문 총장을 많이 팔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킹메이커란 말은 요즘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 권위주의 시대 때 얘기예요. 그 박철원 이런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 네네. 뭐 누구를 다음 그 대권 후보로 만들고 이런 인위적인 얘기거든요. 예. 이걸 받아서 본인이 킹메이커를 자처를 했는데 그 듣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울 수도 있고 정말 허장성세 반기문 총장을 이제 팔아서 이렇게 그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네네. 저는 성완종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예. 이건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은 우리가 네. 아껴야 될 분입니다.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이런 분을 아껴야 되는데 뭐 킹메이커 운운하면서 동양 그 출신의 세계적인 이런 그 인물을 팔았다. 이거는 고인이지만 잘못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런 의혹이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게 일종의 반기문 흔들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